자, 이제 개장 12분 앞으로 다가왔네요. 네. 자, 가봅시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의 속보긴 한데,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입니다. 국민 88%에게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하겠다라고 합니다. 저 기사가 왜 나왔을까요? 금리 인상이 된다는 얘기죠. 네. 그렇죠. 네.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따른 반발을 좀 그렇죠. 사그라뜨리기 위해서. 네. 오늘 코로나 국내 확진자 수는 1,800명대가 예상이 됩니다. 1,882명. 네, 요건 또 왜 그럴까요? 네. 그건 금리랑은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이는데. 어제 저녁에 상당히 높았거든요. 네. 근데 1,800명대, 2,000명 언더로 좀 만들었잖아요. 지금 이제 금리 잠깐 앞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우호적인 도비씨, 우호적인 호키씨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호적 매파 이런 네. 얘기가 좀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이미 감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상은 하는 게 좋다. 그렇죠. 이런 좀 얘기가 이런 얘기를 자꾸 있죠. 해드리는 거는 알아야지만이 네. 이 위험이 아니다라는 거. 금리 인상을 마이너스 부작용이나 뭐 악재로 해석하지 네. 말라는 거. 뭐 그걸 굉장히 쌍수를 들고 반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자본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. 저는 원화는 원화다워야 된다라고 네. 좀 생각이 들어서 선제적인 그런 대응 차원에서는 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. 아시아에서 최초 금리 인상입니다. 네. 코로나 사태 이후로. 그리고 달러가 미국 금리와 좀 격차가 이제 시중 금리가 좀 많이 벌어진 것도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과연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예상대로 지금 뭐 한 70% 정도로 이상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많이 보는 사람들은 90% 가까이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의 예상대로 금리 인상이 됐을 경우에 지금 시장에 변수는 이렇게 절대적 변수는 아닙니다만 어떤 지표로 볼 수 있는 환율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네, 정치 얘기는 사실 붙이긴 그렇습니다만 이 아프간 얘기가 있잖아요. 아프간에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협조했던 곤란을 겪는 국민들을 지금 수송해 오잖아요.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국가의 신의, 또 신뢰,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, 품격 이것도 이제 자본시장에 적용하면 금리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함부로 주식 패지 마라. 네, 이런 얘기를 그런 걸 수도 해드리려고. 있죠. 네. 너무 나갔나요? 네. 자, 이렇게 대비합시다. 갑시다. 일단 좀 현 시점의 아까 악재와 호재를 좀 놓고 봤을 때 그런 좀 변수를 한번 좀 체크해보는 이제 그런 좀 제목을 좀 골라봤고요. 코로나, 테이퍼링, 네. 반도체, 2차 전지 그리고 240조 이렇게 말 그대로 좀 키워드 위주로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. 일단 시장의 자율 반등은 저는 여기까지라고 봐요. 시장이 그냥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, 하루에 멈춘 시계도 2번은 맞는다 하는 이제 그런 말 그대로 자율 반등은 지금 자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수급 상황에서의 한계는 저는 이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 포인트를 좀 윗도는 그런 수준 그리고 3000선에서 3100선 정도를 좀 지키는 이 정도에서 자율 반등은 이제 끝났고 이제 이 악재를 해소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현재 몇 안 되는 호재를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뭔가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제 초점을 좀 좁혀봤고요. 일단 현실적으로 호재가 많지는 않아요. 현실적으로 좀 호재로 봤을 때는 미국의 인프라 관련돼서 네. 미국도 왜 인프라 투자를 하겠습니까? 결국에는 통화 정책을 후퇴하는 것,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 푸는 거를 좀 줄일 이제 그런 이제 심산에서 그럼 다른 쪽으로 풀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인프라가 지금 1조 달러니 3조 달러니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가 기대했었던 게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투자 소식 네.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이제 낙폭과대 이 정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M&A 기대감 이 정도 볼 수 있겠고 사실 이제 아까 환율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에요. 환율이 빠져서 주가가 움직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주가나 다른 이제 이 금리나 이런 좀 예측치가 변동되면서 환율이 움직이는 게 약간 이제 예전에는 좀 선제적인 그런 변수였다면 지금 후행적인 약간 환율의 변수인데 지금 워낙 깜깜이다 보니까 환율을 보고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하는 좀 지표가 될 뿐이지 환율 자체가 움직여서 주가를 이제 밀어 올리거나 쓸어 내리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런 걸로 좀 놓고 봤을 때
의외로 코로나의 수치가 굉장히 지금 환율단과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네. 그거를 좀 반대로 좀 놓고 보면은 코로나의 수치가 종합 주가 지수와 또 이제 역행하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너무 내성에 젖어서 그렇지 코로나 수치가 의외로 우리 증시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뭐 있겠는데. 적응이 워낙 빨라가지고 네네. 지금 이제 2,000명대 나와도 뭐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3,000명 또 앞자리 숫자가 바꾸면은 좀 그러면 주목을 한 하고 2, 3일 정도 좀 반짝했다가 또 이제 뭐, 3,000명이면 또 네. 적응하고 뭐 그렇죠. 이렇게 되고 있어요. 이 자본시장이 적응이 굉장히 빨라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그 종목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제 치료제 쪽으로 관심이 뭐 적어도 오늘 내일 정도는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얼마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치고 나갈 때 막 한국형 백신 막 이런 관심이 좀 모였었는데 그 관심이 치료제 쪽 관련된 종목으로 좀 돌 가능성 계속해서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을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냥 약간 쉬는 가운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 뭐 두루두루 휴양지에서 하는 얘기예요. 근데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지금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온라인으로 하거든요. 잭슨홀 미팅은. 네.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 9월부터 당장 테이퍼링 하겠습니다. 이런 얘기 나오겠습니까? 상식적으로 나오기 힘들거든요. 그러면 저는 시기적으로 좀 뒤로 밀릴 수 있겠다. 그러니까 그 언급이 나오는 자체가 뒤로 밀릴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시장 보니까 영향력 없다. 뭐 네. 제한적이다. 제한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,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질 부분이 짱돌을 맞은 LG 화학이죠. 그러니까 네. LG 화학이 맞은 게 아니죠. 어쨌든 이제 그 화재의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한 차익 실현이 나왔던 이제 2차 전지 전반의 좀 투자 심리는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하강하는 거는 좀 단기적인 그런 임팩트로 끝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일단 뭐 리콜, 뭐 자체 제작,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이라고 보고 저는 뭐 중장기로 좀 길게 보는 투자자들에게는 2차 전지는 오히려 지금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면 기회라고 봅니다. 일단 소재는 3년 이상 장기 계약을 다 맺어놨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그런 영향은 좀 크지 않고 지금 이제 화재 소식 때문에 좀 잠시 좀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대한민국 증시에서 이렇게 좀 담보된 성장을 갖고 있는 섹터는 사실 몇 안 된다고 봅니다. 그 중에서 누구나 이의 없이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2차 전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. 그러면서 봤을 때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이 어제 투자 소식 그 중국 업체와 이제 그 조인트 벤처 설립 뭐 얘기 나오면서 어제 좀 강하게 좀 긴 장대 양봉을 좀 뽑아냈는데 지금 두 번째 준비하러 넘어간 거예요? 아니요. 아직도 이제 LG 화학 네. 그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투자 심리가 조금 뭐 안 좋긴 합니다만 이건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뭐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, 그러니까 특히 이제 투매를 불러왔던 모건 스탠리 쪽 그런 하락은 사실 하이닉스 수급 보면은 그 임팩트는 끝났어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하이닉스를 저가격에 사 올려서 양매수로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이제 거기에 레포트에 따른 어떤 혼란한 그런 상황은 끝났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삼성의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약간 중화되는 느낌도 좀 있다 보니까 소재와 장비 뭐 이런 좀 회복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속도를 붙이면 더 빨라질 수 있겠고 그리고 어제 나왔던 얘기가 그 뭐 네덜란드 저 갑자기 NX 네덜란드 그 차량 NXP? 차량 반도체 인수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네, 나왔잖아요. 80조 원을 불러넣고 너무 비싸가지고. 너무 좀 그렇죠. 너무 이제 블러핑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삼성은 지금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소재 쪽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가셔도 좀 괜찮겠다. 만약에 지금 뭐 더 이상 여력이 없는 분들, 그러니까 지금 주식으로 다 채워놨는데 뭐 종목당 15% 20%뭐 이렇게 깨져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현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뭐 반등장을 좀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. 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준비하라 첫 번째 타이틀에 그럼 관련된 기업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? 뭐 저는 좀 큰 걸로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가 그래도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. 삼성바이오로직스. 삼성의 투자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 보니까 네. 계속해서 말씀드리다만 좀 민감도가 높은 그 금융주? 대부 업체 네. 그래서 리드코프 이렇게 좀 리드코프는 앞에 누가 했는데? 누가 했나요? 정태근 팀장이 잠깐 다뤘기 때문에 역시 그냥 이제-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갑시다. 예, 뭐
저 두 가지 다 좋습니다. 네, 저렇게 압축. 네.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해라. 2분 남았으니까 좀 빨리. 빨리 해야죠. 뭐 좀 자꾸 눈에 밟히는 섹터가 있는데요. 네. 여기 소재, 건자재 이런 쪽에 아까 말씀드린 철강, 비철금속 뭐 이런 덩어리류, 뭐 이런 쪽 금속류 이런 것들이 좀 자꾸 눈에 좀 밟힙니다. 거기에 플러스 알파 건자재 쪽도 상당히 지금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 KCC의 그런 실리콘, 그러니까 메탈 실리콘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나오는 이제 요 그런, 이슈는 다음 주에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미 받고 있죠. 지금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쪽이 지금 뭐 차량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뿐만 알루미늄 박뿐만 아니라 차량 경량화 소재로 지금 한 20%에서 30%까지 그런 이제 외형 그런 그 차체로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알루미늄 업체들의 좀 이런 밸류 체인도 전반적으로 좀 강세 요인으로 좀 놓여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소재, 차량 경량화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는 알루미늄 관련된 그런 업체들도 뭐 지속적으로 좀 강세가 나오는 거기에 좀 수긍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철강 업체들도 뭐 대형사들 다 좋습니다만 저는 뭐 동국제강 같은 그런 종목들 지금 뭐 가격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가치 투자 클럽에서 좀 참고를 해봤는데 이제 산화철하고 황산철 관련돼서 뭐 심팩이나 EG 뭐 이런 좀 이렇게 중소형 종목들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. 이렇게 좀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택은 그래도 큰 종목으로 봐서 좀 동국제강 말씀드리도록 동국제강 하겠습니다. 다시. 뭐 예, 근데 좀 작은 종목은 심팩이나 EG도 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오늘 정영민 차장은 OCI부터 이제 자기가 선택을 했었고, 그죠?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비하라는 몇 가지 소재 쪽의 비중이 좀 있는 바이오는 네네. 뭐 삼성바이오 칠 수 있고. 자, 또 고생하셨습니다.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죠.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영민 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